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휴대폰도 쓰고 월급도 많이 받고 밥도 잘 나온다더라. 우리 때는 말이야, 월급 받아봐야 PX 한번 다녀오면 끝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 젊은 장병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30개월 넘게 군생활을 했습니까? 휴대폰도 없이 가족 연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월급이 몇천 원이었다는 게 진짜입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힘드냐를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 군대와 지금 군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무엇이 바뀌었고 또 무엇은 여전히 군대답게 남아있는지 차분히 비교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80년대 군생활을 직접 겪으신 선배님들께는 추억이 될 것이고, 요즘 군대를 다녀온 분들께는 아, 그 시절 선배들은 정말 다른 군대를 다녀왔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월급부터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비교할 것은 역시 월급입니다. 요즘 군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150만 원이래. 상병도 120만 원을 받는데 일병도 90만 원 시대래. 2026년 기준 병사 봉급은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장병 내일 준비적금 같은 제도까지 활용하면 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98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0년 병사 월급은 이병 2,700원, 일병 3,000원, 상병 3,400원, 병장 3,900원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이 숫자 들으면 어떠십니까? 병장 월급이 3,900원, 지금 병장 월급 150만 원과 비교하면 단순 숫자로만 약 384배 차이입니다. 물론 물가가 다르니 단순 비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 병사 월급이 얼마나 적었는지는 당시 물가와 비교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1980년대 초반 라면 한 봉지가 100원 안팎, 자장면 한 그릇이 수백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장 월급 3,900원이면 자장면 몇 그릇, 라면 몇 박스, 담배 몇 가, 버스비 몇 번, 그 정도 계산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장병들은 월급을 모아 적금도 넣고 전역 후 학원비나 자취 보증금 일부를 준비할까 합니다. 하지만 80년대 군대에서 월급은 내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군생활 중 최소한의 용돈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월급 나려고 해봐야 별거 없었다. PX 한번 갔다 오면 끝이었다. 집에 손 벌리지 않으면 생활이 빠듯했다. 지금 군대는 적어도 돈만 놓고 보면 국가가 병사의 시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군대는 달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내놓았지만 그 청춘의 가격은 너무나 낮게 매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무기간 18개월과 30개월의 차이. 두 번째 차이는 복무기간입니다. 요즘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입니다. 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입니다. 물론 지금 장병들에게도 18개월은 짧지 않습니다. 20살 청춘에게 1년 반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80년대 군생활을 하신 선배님들은 이 말을 들으면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30개월도 했다. 33개월 가까이 한 사람도 있었다. 군대 갔다 오면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80년대 초반까지 육군 복무기간은 30개월 안팎이었습니다. 그 이전 흐름까지 보면 33개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18개월과 비교하면 거의 1년 가까이 더 긴 군생활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달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18개월 군생활은 집대하고 적응하고 상병쯤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병장이 되면 전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30개월 군생활은 다릅니다. 입대하고 1년이 지나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상병을 달아도 끝이 멀었습니다. 병장이 되어도 한참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회와 떨어져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연애도 끊기고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무반에 있던 시절. 그래서 80년대 군생활의 무게는 월급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절 선배님들이 말하는 군생활은 다녀왔다가 아니라 버티고 나왔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연락수단, 편지와 공중전화의 시대. 세 번째 차이는 가족과의 연락입니다. 요즘 군대는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24시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은 일과 후 정해진 시간, 휴일은 더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병사가 자기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바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전화를 걸 수 있고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나 잘 지내고 있어 한마디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80년대는 달랐습니다. 그 시절 군대에서 가족과의 연결은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며칠 뒤에야 도착하는 답장, 집에서 보낸 소포 하나에 내무반 분위기가 달라지던 시절, 그리고 공중전화. 부대 안에 전화가 있어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려면 눈치도 봐야 했고 줄도 서야 했고 통화 시간도 짧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고 나면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병사의 외로움을 줄여주는 도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편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편지지에 적힌 어머니 글씨, 밥은 잘 먹고 있니? 몸 건강히 지내라.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던 시절. 요즘 군대와 80년대 군대의 차이는 기술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는 방식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내무반에서 생활관으로. 네 번째 차이는 잠자는 공간입니다. 요즘 군대는 생활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침대형 생활관이 일반화됐고 최근에는 24인실 생활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 침대, 개인 관물대, 분리된 생활공간, 화장실과 세면시설 개선, 체력 단련장이나 독서, 공간 같은 편의시설. 부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방향 자체는 병사도 쉴 때는 제대로 쉬어야 한다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군대는 내무반이었습니다. 긴 침상 하나에 여러 명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군장, 관물대, 침상, 모포, 전투화, 그리고 선임과 후임의 거리. 그곳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내무반은 병사들의 하루가 끝나는 곳이자 또 다른 긴장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도 내무반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리에 서열이 있었고 말투에 서열이 있었고 눈빛에 서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가 먼저 씻는지, 누가 TV를 보는지, 누가 청소를 하는지 작은 것 하나에도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생활관은 개인의 휴식 공간을 보장하려는 방향을 펴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내무반은 개인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눕는 자리조차 완전히 내 자리가 아니었던 시절.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훈련보다 내무반이 더 힘들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기와 인권의 차이. 다섯 번째 차이는 군기와 인권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80년대 군대가 모두 폭력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선임도 있었고 인간적인 간부도 있었고 전외로 버틴 부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군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서열 문화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차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기합,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집합. 선임의 말은 거의 법처럼 받아들여지던 분위기. 물론 공식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시의 병영 문화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 군대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가 운영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라. 군대가 원래 그렇다. 이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80년대 군대가 버티는 군대였다면 지금 군대는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관리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군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그래서 더 무거웠고, 그래서 그 시절 군생활을 견딘 선배님들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밥도 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식사입니다. 군대 밥, 흔히 말하는 짬밥.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선배님들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다를 겁니다. 커다란 식판, 국통, 밥통, 취사병의 손놀림, 줄 서서 배식받던 풍경. 80년대 군대의 식사는 지금처럼 메뉴 선택권이나 만족도를 따지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했고 빨리 먹는 것이 중요했고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맛보다 양, 선택보다 배식, 개인의 취향보다 부대 운영,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군 급식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장병 기본급식비는 1인 1일 기준 1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군 급식은 장병 선호도를 반영하고 민간 위탁급식, 뷔페식 급식, 메뉴 다양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대가 똑같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고지 부대와 일반 부대의 차이도 있고 조리 인력 문제도 있고 여전히 불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주는 대로 먹는 군대였다면 지금은 장병이 먹을 만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차이도 큽니다. 군대에서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루를 버티는 힘이고 훈련을 견디는 연료이고 병사의 사기를 좌우하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 보급과 개인 장비의 차이. 일곱 번째 차이는 보급과 장비입니다. 80년대 군대의 보급품을 떠올리면 무겁고 투박한 군장, 거친 전투복, 불편한 전투화, 낡은 장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시 기준으로는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착용감,
기능성, 안전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요즘 군대는 전투복도 바뀌었고 방탄헬멧, 방탄복, 개인 장구류, 혹한기 장비, 기능성 피복 등 병사 개인 장비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졌습니다. 군대는 결국 전투를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몸으로 버텨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지금은 장비로 보호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자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훈련 나가실 때 군장 하나 메고 산을 오르면 어깨가 짓눌리고 전투화에 발이 까지고 비 맞으면 하루 종일 축축한 상태로 버텨야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즘 장병들도 훈련은 힘듭니다. 하지만 장비와 보급의 수준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편해졌다기보다 국가가 병사의 몸을 소모품처럼만 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군대 안의 정보 차이. 8번째 차이는 정보입니다. 80년대 군대에서 병사는 부대 밖 세상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신문, 라디오, TV, 편지. 그 정도가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집안 사정은 어떤지 늦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만 되면 뉴스를 볼 수 있고 가족과 통화할 수 있고 은행 앱을 확인할 수 있고 저녁 후 진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병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80년대 군대는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지금 군대는 몸은 부대 안에 있어도 정보는 어느 정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는 외로움이 줄어든 대신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SNS 비교, 투자 정보, 도박 위험, 온라인 갈등, 휴대전화 보안 문제, 즉 시대가 바뀌면서 문제의 종류도 바뀐 겁니다. 80년대는 단절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연결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시대입니다. 9번째 선임과 후임 관계의 변화. 9번째 차이는 선후임 관계입니다. 80년대 군대에서 선임은 지금보다 훨씬 강한 존재였습니다. 계급도 중요했지만 군번과 짬이 더 무섭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장 한마디에 내무반 분위기가 바뀌고 상병이 표정을 굳히면 일병과 이병이 숨을 죽이고 막내는 눈치로 하루를 배워야 했습니다. 요즘 군대도 선후임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군대는 계급 조직이고 명령과 복종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선임의 사적인 지시가 무조건 통하던 분위기는 제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활관 분위기도 바뀌었고 간부의 관리 방식도 바뀌었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더 명확했습니다. 80년대 군대에서 후임은 배워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버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후임은 여전히 배워야 하지만 최소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10번째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지금 군대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대의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새벽 기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훈련은 여전히 힘듭니다. 경계 근무는 여전히 긴장됩니다. 혹한기, 유격, 행군, 사격, 전술훈련은 시대가 바뀌어도 병사에게 부담입니다. 요즘 병사들이 휴대폰을 쓴다고 해서 군생활이 놀이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군대의 통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군대가 병사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80년대 군대는 국가와 조직을 위해 개인이 참고 견디는 시대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군대는 국가와 조직을 위해 복무하되 그 개인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선배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시절을 견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군대가 조금씩 바뀔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오늘은 80년대 군대와 지금 군대의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월급은 몇천 원에서 100만 원대로 바뀌었습니다. 복무기간은 30개월 안팎에서 18개월까지 줄었습니다. 편지는 휴대전화로 바뀌었습니다. 침상 내무반은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짬밥은 메뉴 다양화와 급식 개선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군기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인권과 제도의 언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요즘 군대가 편하다, 이 한마디가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시대마다 군대는 달랐고 그 시대의 병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80년대 선배님들은 긴 복무기간과 낮은 월급, 편지 한 장에 기대던 외로움, 무거운 내무반 분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요즘 장병들은 짧아진 복무기간 속에서도 빠르게 바뀐 군 시스템, 새로운 장비, 새로운 통제, 새로운 사회적 기대 속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대를 나누어 누가 더 힘들었는지 싸우기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시절도 고생했고 지금 장병들도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80년대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낮은 월급이었습니까? 긴 복무기간이었습니까? 내무반 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족과 연락하기 어려웠던 외로움이었습니까?
댓글로 선배님들의 그 시절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일지였습니다.